아침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뜹니다. 창가에 앉아 물을 끓이며 고요한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죠. 이혼한 지 20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고양이 미미와 단둘이 사는 저는 김은자입니다. 63세. 누군가에게는 흔한 노년의 시작일 테지만 제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와 함께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어요. 차가운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던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서적 외로움뿐 아니라 몸의 그리움까지 그 모든 것들을 사귀며 살아왔죠. 5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한빛 산악회는 그런 제 삶의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처음 산악회에 발을 들인 건 순전히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다른 것도 발견했죠. 산행 후 이어지던 술자리에서의 눈빛 교환, 어깨를 스치는 손길,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의 차 안에서 나누던 서툰 위로.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항상 일시적이었어요. 다음 날이면 더 깊은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은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산악회 회장 박수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영은 처음부터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죠. 회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은근슬쩍 짝지어 다니는 회원들, 산행 중에 따로 떨어지는 커플들.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계산 코스로 가볼까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수영의 안내를 들으며 다른 회원들을 살펴봤어요. 이상하게 둘씩 짝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도 몇 번 그런 관계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쓸쓸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채우려 했는지, 채워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정상에 오른 후 함께한 도시락 시간,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빛 산악회 특별 이벤트. 큐슈 온천 선상여행단 19만 원. 4박 5일 특별 패키지. 선착순 20명.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19만 원이라니 너무 싸잖아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다들 신청하세요. 온천이라니 가을에 딱이지 않을까요? 누구랑 같은 방 쓸지 정해야 하는데. 마지막 말에 의미심장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회원들의 눈빛에서 이 여행에 숨겨진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이런 분위기를 모른 척 해왔지만 이제는 너무 명백했어요.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니 문득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시적인 위안이라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미야, 엄마가 며칠 여행 다녀와도 괜찮겠니? 그날 저녁 마지못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마 금방 마감될 테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신청 완료 메시지와 함께 출발 일정이 전송되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곤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18명의 회원들과 함께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낯선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 안에서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 교환, 살짝 스치는 손길, 귓가에 속삭이는 말들. 마치 어떤 비밀스러운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들떠 있었어요. 은자 씨, 이번 여행 기대되시죠? 옆자리에 앉은 이숙자가 물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웃음으로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죠.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부산항에 도착해 배에 오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객실 배정표를 받아들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벌써부터 둘씩 짝을 이루고 있었죠. 내심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603호. 여기네요. 좁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섰어요. 작지만 깔끔한 2인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옷을 갈아입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를 손으로 쓸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중단되었어요. 은자 씨, 저예요. 상우입니다. 문을 열자 조상우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58세, 3년 전 이혼했다고 자기소개했던 분이었어요. 산악회에서 몇 번 눈빛을 교환했고 한 번은 그의 차 안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죠.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가슴이 조금 설렜습니다. 혼자 계시길래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같이 한잔할까요? 와인을 따르며 상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처음엔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손이 제 손등 위로 슬며시 다가왔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 뭐 그리 망설일 게 있나요? 혼자 있기 심심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산악회에서의 관계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일시적인 위로가 결국 더 깊은 허전함을 남긴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상우 씨. 오늘은 좀 피곤해서. 정중히 거절하자 상우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고 고요함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답답해진 마음에 갑판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바다 위에 반사되어 마치 우주 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갑판 끝에 서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불을 붙이려는 순간 옆에서 라이터 불이 켜졌습니다. 성냥불로 담배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맛이 달라요. 돌아보니 낮에 버스를 운전했던 윤태호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산악회 회원이 아닌 이번 여행의 운전기사로 동행한 사람이었죠. 혼자 계시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내민 종이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여기 사람들. 좀 다르죠? 별다른 표정 없이 던진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했어요. 이런 여행 몇 번 따라다녀 봐서 다들 뭔가를 찾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찾으려는 게 결국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내일 일본에 도착하면 단체 일정에서 빠져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요. 더 이상 일시적인 위로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선내방송에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일본 큐슈의 항구가 보였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합 장소로 향했죠. 가는 길에 만난 산악회 회원들의 얼굴에선 어젯밤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둘씩 짝지어 걷는 모습, 피곤한 눈가에 묻어나는 만족감. 전에는 저도 그런 표정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일정은 온천마을 관광과 저녁 료칸 체험입니다. 인솔자의 설명을 들으며 이탈 계획을 세웠어요. 온천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단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며 일본 특유의 정갈함에 감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보니 낯선 골목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길을 잃었다는 것 외에도 혼자라는 사실이 새삼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뒤에서 들려온 한국어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산악회에서의 경험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조금 헤맸어요. 괜찮습니다.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그는 친절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실례지만 한국에서 오셨죠? 저는 하야시 켄지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산지 오래되어서 길 안내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를 살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한국어는 의외로 유창했어요. 그가 제 고민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 갑자기 낯선 이가 말을 걸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어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그 슬픔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죠. 도움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 근처 좋은 찻집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인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슬픔의 기척이 믿음을 주었어요. 결국 짧은 차 한 잔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야시가 안내한 찻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녹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말차와 화과자를 주문했죠. 관광 중이신가요? 혼자서요? 단체 여행으로 왔어요. 그런데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말을 끝맺지 못했는데 하야시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차분한 태도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하야시는 전에 한국 회사와 거래했던 무역업자였고 지금은 은퇴해 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한국어가 유창한 이유는 한국인 아내 때문이었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편안했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지만 산악회에서의 관계들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야시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그의 아내는 1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그녀를 위해 배운 한국어는 이제 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진심에 마음이 열렸어요. 근처에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온천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여전히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야시의 품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는 산악회 남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욕망보다는 따뜻한 교감을 중시하는 사람 같았죠. 여성 전용 시설인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밖에서 기다리겠어요. 그의 배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야시가 안내한 온천은 작은 개인 시설이었어요. 온천에 몸을 담그니 여행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긴 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정말 단순한 호의일까? 온천을 나와 하야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어딘가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하야시가 저녁 산책을 제안했죠. 이 마을의 야경이 아름다워요. 함께 걸어볼까요? 거리에는 하나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산악회에서의 만남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곳에서는 항상 뭔가를 바라고 요구하는 듯한 무거움이 있었지만 하야시와는 그저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문득 손끝이 스쳤을 때 묘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야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아닌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료칸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야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도 시간이 되시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료칸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산악회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저를 찾는 내용도 있었죠. 은자 씨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혼자 다니셨어요? 상우 씨가 많이 찾으셨는데. 메시지를 읽으며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 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단체 카톡방에서 소리 없이 나왔습니다.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로비에서 하야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해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편안한 바지 차림이었죠. 하루 종일 우리는 큐슈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시장, 작은 박물관, 지역 카페. 하야시는 역사 선생님이었던 덕분에 풍부한 지식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산악회에서의 관계와는 달리 우리의 대화에는 진정한 관심과 교감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하야시가 제안했어요. 제 집 근처에 작은 온천 마을이 있어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인데 가보실래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온천 숙소에 도착했어요. 주인과 인사를 나눈 하야시는 2개의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에는 함께 전통 요리를 먹었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나눴어요. 하야시의 상실, 저의 외로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정원을 거닐며 별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은 욕망이 아닌 진정한 교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객실 앞에서 헤어질 때 하야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에 담긴 존중과 배려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0대가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쉬움을 안고 하야시와 함께 온천 마을을 떠났어요. 산악회 일정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야시는 저를 료칸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작별을 나누는 순간이 어색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야시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쿄 외곽에 산다는 그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았어요. 뭔가 다른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일본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았어요. 이건 산악회에서의 일시적인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네, 그럴게요. 감사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산악회 회원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었어요. 박수영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자 씨, 어디 계셨어요?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대충 시내를 구경했다고 답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회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온천 마을을 바라보며 어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일정은 몇 개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몸은 단체를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계속 하야시와 함께했던 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상우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제 어디 계셨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찾았는데.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조금 돌아다녔어요. 상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식사 후에도 회원들 사이에서 저는 묘하게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하야시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혹시 저녁에 잠시 시간이 되실까요?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숙소 근처 공원에서 하야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떠나시네요. 쓸쓸한 목소리였지만 억지로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좋았어요. 네.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짧은 만남이 제게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하야시 씨. 괜히 마음 쓰게 해서 미안해요. 제 말에 하야시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마음은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은자 씨와 나눈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야시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와 작은 글을 적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봉투를 받아들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별을 나누기 전 서로를 바라봤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부산항에 도착해 산악회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큐슈의 고요한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미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집 안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짐을 풀며 하야시의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김은자님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의 만남은 제 일상에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마음이 내키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편지 끝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접힌 종이 사이에서 작은 벚꽃 말린 것이 한 장 나왔습니다. 봄날의 기억을 담은 섬세한 선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여행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뒷산에 올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악회와 함께 등산했던 길이었죠. 이번엔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산악회 회원 중 한 명인 박영숙을 만났어요. 은자 씨,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요즘 산악회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영숙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여행 중 몇몇 커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한 회원의 배우자가 선상 사진을 보고 크게 화를 냈고 그 여파로 산악회 내부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그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지금 단톡방이 엉망이에요. 집에 돌아와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여행 중 찍힌 사진들과 그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했어요. 일부 회원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고 몇몇은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결심을 하고 단톡방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단톡방을 나가기 전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우표가 붙은 편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열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도쿄에 눈이 왔어요. 당신은 어땠나요? 작은 담벼락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당신의 미미가 생각났습니다. 하야시의 편지는 일상의 작은 풍경들로 가득했어요.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는 것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답장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솔직한 마음을 담기로 했어요. 서울은 아직 완전한 봄이 오지 않았어요. 미미는 여전히 창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편지를 다 쓰고 우체통에 넣으러 가는 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3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야시와 편지를 주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지가 오갔는데 점차 그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하야시가 편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보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야시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큐슈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각자의 고민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전화 통화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상통화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다루는 법이 서툴러 고생했어요. 결국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영상통화 하시려고요? 연세에 비해 트렌디하시네요. 직원의 놀란 표정에 웃음이 나왔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하야시와 처음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은자 씨, 잘 지내셨어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군요. 화면 속 하야시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간단한 인사로 시작된 통화가 어느새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2~3번 영상통화가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야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간이 되시면 도쿄에 와보시겠어요? 제가 사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초대가 아니었죠. 63세 여성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야시에 대한 신뢰와 2달간 이어진 대화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 두렵기도 해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배려에 오히려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다음 달 15일에 도쿄에 도착합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고
새 옷도 몇 벌 샀습니다. 미미를 맡길 곳을 알아보고 일본어 회화책도 구입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야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자 씨. 무사히 도착하셨군요. 하야시의 집은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정원이 있는 작은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손님용 방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이틀간 하야시의 일상에 함께했습니다. 아침에는 그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고 하야시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자신의 서재로 저를 초대했어요.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오래된 음악 레코드,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아내였던 한국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과 첫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녀가 당신을 보내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외로웠던 시간들, 후회했던 선택들, 그리고 지금 이 만남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자 씨,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야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만난 인연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볍고 설렜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고 하야시에게서 가져온 씨앗을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며 조금씩 자라는 새싹을 바라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미미도 제 변화를 느끼는 듯 했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놀아주고 말을 걸어주니 더 애교스러워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제게 말했어요. 은자 씨, 요즘 얼굴이 참 밝아 보여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문득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생기 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나이 들수록 얼굴에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다던데 지금의 제 얼굴은 행복의 흔적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야시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안부가 도착해 있었고 저녁이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했어요. 이런 소통이 일상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서울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보던 풍경이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벚꽃 아래 서서 사진을 찍어 하야시에게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그에게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김은자 씨를 그리워하며 작은 벚꽃 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 후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거예요. 몇 년 후라는 말에 담긴 약속이 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었어요. 봄이 깊어가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일본어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가니 저보다 젊은 수강생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머니, 일본어를 배우시려고요? 혹시 일본에 사는 가족분이 계신가요? 선생님의 질문에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요.
이 말을 하는 순간 하야시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는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그저 친구라고 하기에는 감정이 더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을 붙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관계는 그 자체로 특별했습니다. 하야시가 6월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가 그를 제 일상 속으로 초대하는 차례였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생각하며 설레었어요. 하야시가 오기 전날 친구 영숙이 전화했습니다. 은자야, 요즘 얼굴을 못 봤네. 산악회 모임에도 안 나오고. 무슨 일 있어?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일본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내일 서울에 온대.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그래? 설마 연애를 시작한 거야?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연애라. 60대 중반에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글쎄, 무슨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소중한 사람이야. 하야시가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요.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야시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은자씨, 보고 싶었어요.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하야시가 물었습니다. 은자씨, 우리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연인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나이가, 그저 친구라고 하기엔 우리의 마음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꼭 이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냥 서로의 삶에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는 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한강의 흐름을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들어 만난 인연이기에 더 소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살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졌어요. 60대를 넘어 맞이하는 새로운 봄, 그리고 우리의 이름 없는 약속. 벚꽃이 피고 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